교육청을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수는 지고 우파는 이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가 진다, 우파는 이긴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보수는 누구한테 지느냐? 진보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는 누구한테 이기느냐? 좌파한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진보, 우리 지금 저는 교육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이렇게 나눴죠. 그래가지고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이 대결을 해왔어요. 지금 선거를 3번 치렀죠. 근데 3번 다 진보가 승리하고 보수는 어떻게 보면 완패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는 17개 시도에서 지금 전교조 출신이 10명, 친정교조 성향이 4명, 그래서 14명이 이쪽 진보 세력이 차지했고, 나머지 세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이라고 봐야죠. 보수 진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대 3 완패죠.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 보면은 삼선도 거의 다 되어버렸습니다. 진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될 것인가?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을 잘해왔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그들의 교육 지향하는 그 방향이 매우 위태롭고 좀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 이것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진보라는 모자를 쓴 교육감이, 진보라는 모자를 고가를 썼어요. 교육감이 평등, 상생, 복지, 자율, 인권, 이제 이런 슬로건을 구호를 내걸고 지금 교육이라는 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교육이요. 자, 진보 교육감이 머리에다 진보라는 이 꽃가를 쓰고, 자, 나는 학생 교육을 상생의 미덕을 가르치겠다. 그거 참 좋은 이야기죠. 자율성, 자기주도적 학습력,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좋은 이야기죠. 자율. 그 다음에 평등. 다 같이 뒤처진 학생 없이 다 같이 끌어올리겠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인권. 학생들의 인권 존중하겠다. 그래서 그 인권 조례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인권 조례를 만든다고 이 학부모들하고 지금 교육청 간에 많은 갈등을 지금 빚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인권. 그 다음에 복지 있습니다. 복지도 진보 교육감들은 제가 생각할 때요, 진보 교육감들이 되게 완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 중학교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볼 때는 고등학교 보내는 학부모님들 밥도 공짜로 준다. 이제 학비도 안 내겠다. 무료로 학교 다닌다. 교과서도 공짜다.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무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낸다 그 말은 무상이 아니죠. 그게 유상입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국가급식이죠. 급식도 돈을 안 내는 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얘들을, 학생들을 밥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상생, 자율, 인권, 복지, 평등 이런 한쪽의 바퀴를 돌리면서 진보라는 모자를 쓴 교육감이 교육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요, 교육이라는 것은 상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상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도 있습니다. 경쟁. 학교에서 경쟁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진보 교육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교와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와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작년이죠. 2017년이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전수 평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보 교육감들은 학교장의 법적 권한인 시험, 그러니까 학년 초에 보는 반배치 고사도 없애버렸습니다. 못 보게 합니다. 그건 월권행위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안 보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은 무조건 싫어해요,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요. 시험은 경쟁이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시험이냐에 따라서 경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입에서 지금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죠. 절대평가 해버리면은 변별력이 없다. 이것은 서열을 매기기를 못하죠. 상대평가를 하면 이건 서열로 쫙 낼 수가 있어요. 시험은 절대평가도 있고 상대평가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진단평가도 있고 형성평가도 있고 평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평가는 경쟁이다, 비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상생도 가르쳐야 된다. 상생의 미덕 필요합니다. 거기에 경쟁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선의의 경쟁이요. 왜냐? 얘들은요,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이건 경쟁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경쟁을 배우지 않으면요,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경쟁도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입니다. 자율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교조 이 교육감들이 자율을 굉장히 강조하지요. 그리고 혁신학교도 자율을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전부 혁신학교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육에는요,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통제. 그리고 통제를 하되 무조건 통제가 아니에요. 한계를 둬야 돼요. 한계를 두고 선택을 하도록 학생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두발이요. 두발, 이렇게 두발이라든지 복장,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한테 너희들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해버려라. 복장 마음대로 입고 두발도 마음껏 너희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해버려라. 이런다 하면은 이건 교육이 아니라 비교육적인 그러한 지시입니다. 그런 교육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발은 학생이니까 우리 학교는 어느 정도 이 정도 하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하면은 학칙으로요. 자, 그렇게 따른데 하기 전에 요 정도 하면 쓰겠느냐, 이 정도 하겠느냐. 한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우리는 이 정도 하면 쓰겠습니다. 두발은 귀 위에 어디까지 하면 쓰겠습니다. 이런다든지요. 이렇게 해서 통제, 자율에는 반드시 통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통제는 강력한 어떤 그런 통제가 아니고 한계를 두고 그 한계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자율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입니다. 인권도 학생들의 그 권리만 주장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죠.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한번 쭉 훑어봐 보십시오. 경남 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3번 독파해봤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 학생의 권리만 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생의 의무,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그러면요, 학교만 구간해서는 안 되죠. 가정, 사회, 학교 이 3군데를 다 이렇게 어우리는 그런 그 인권조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인권조례는 상위법, 교육, 기본법,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헌법,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같은 거. 이런 데 보면은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학생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주고 신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인권조례 속에는 학생의 의무와 책임이 좀 들어있어야 됩니다. 학생의 의무와 책임. 그러니까 인권만 가지고 안 된다. 인의, 인간의 의무, 책임, 이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 복지도 이게 지금 현재는 무상복지죠. 뭐 급식도 무상.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한다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돈만 많으면, 국가 예산만 많으면, 대학까지 전부 무상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사정으로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요, 무상복지보다는 선별적, 선택적 복지가 어떤 점으로 봐서는 이게 선별적 복지 그러면 선택적 복지 그러면요, 당근과 매, 채찍, 당근과 채찍이 선택적 복지입니다. 그리고 무상복지는 무조건 보편적 복지요. 보편적 복지는 당근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근만 주는 것하고 교육에서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섞어서 주는 것하고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 이건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제일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할 것이 진보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그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 철학이랄까 신념이랄까, 그게 평등사상입니다. 지금 평등사상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공약에서 그 교육에 관해서 얘기할 때 평등사상에 입각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로 모든 학교를 평준화시킨다. 이게 그 공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대 교육 과제 100대 과제 속에도, 국정 과제 속에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교육은 발전이 아니고 퇴보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하려고 했냐면은 대학 입시를 절대평가화한다. 그러면 절대평가를 해버리면은 변별력이 없다. 그러면은 정시가 없어지죠. 정시를 할 수 없죠. 정시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평가로만 하면 정시 뽑을 수 없습니다. 모르죠. 대학에서 대학별 고사를 보면 모르죠. 그러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시 일원화로 대학 입시가 바꿔집니다. 그러면 수시로만 대학을 입시를 추진하게 되면은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요. 자사고, 외고, 특목고 아닙니까? 외고 같은 이런 특목고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학교들이, 모든 학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평준화한다, 이 말입니다. 평준화. 이것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 과거에요. 20년간 고교 평준화를 했어요. 하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평준화가요, 이거 실패를 했죠.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선지원 후 추천 방법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제 그 비율이 점점 바꿔져 나갔죠. 근데 과거에 실패한 그런 교육 정책을, 그 전철을 다시 밟는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가 경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죠. 요즘에 말하는 창의 융합적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모든 학생을 다 기르는 거 아닙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그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국가를 이끌고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육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평등 교육 갖고는 안 됩니다. 평등에는요, 노력이 없습니다. 노력이 없죠, 평등에. 비교와 경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취 만족이 없습니다. 좀 더 남보다 앞서고 공부를 더 잘해 나가고 성적이 향상되고, 그러면 점점 더 그 성취 만족을 가지고 계속해서 동기가 유발되고, 그래서 평등에는 동기도 없어요. 그래서 평등 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끌고 가는 수레는 한쪽 바퀴만 돌아간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평등, 자율, 인권, 상생, 복지, 이제 이런 것만 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한쪽 바퀴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한쪽. 여기는 경쟁이 있어야 되고, 인의, 인간의 의무, 인의. 그 다음에 평등이 아니고 다름 또는 수월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수한 학생이 길러내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율이 아닌 통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도 보편적이 아니고 또 선별적 복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선별적 복지가 이렇게 해서 두 양 바퀴가 굴러가야만이 우리 교육은 정상 궤도를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거나 지금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국민들은, 많은 분들이 정교조 측에서 내세우는 교육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교육 방향, 그들의 구호, 이것에 현혹돼 가지고 그대로 그분들을 선정해 줬습니다. 선택해 줬습니다. 정교조 이 출신들이, 정교조가 주장하는 이런 교육 그 어떤 이슈는, 아니 이슈가, 교육 철학은 또는 교육 방향은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이죠. 또 다른 이면이 하나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다. 이 두 양면을 가지고 교육은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 면만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은 정상적인 궤도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혁신학교도요, 제가 여기서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혁신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혁신학교를 한다 했다 이번에 보니까 뭐 시민 무슨 학교를 만든다? 민주시민학교? 혁신학교는 뭐고 민주시민학교는 뭡니까? 그리고 교육에 혁신이 있습니까? 교육에는 혁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점진적인 변화밖에 없어요. 혁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방송에서도 꼭 진보 보수로 얘기를 해버려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그런데 이 진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의 방향이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수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향이 나쁜 것만 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권, 자율, 평등, 상생, 복지. 이것하고 이쪽에 그러면 진보 교육감은 이쪽 한쪽만 가지고 있는데, 보수 교육감은 사실은 두 쪽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수가 뭡니까? 보수를 되게 보면은, 과거지향적이고 옛날 것만 지키는 그런 고루타분한 이러한 사고를 생각해요. 그런 사고로 생각을 해요. 보수, 그러면. 보수. 캐캐묵은 그런 발전도 없고 맨날 옛날 것만 지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보수를. 근데 보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통성이라든지, 보수에는 뭡니까? 도덕성도 있고요. 또 보수 속에는요, 진보도 들어갑니다. 왜냐? 온고지신이잖아요. 온고지신. 그게 보수의 기본입니다.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우자. 이게 보수의 기본 어떤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이 진보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철학이나 방향과 방금 얘기 드린 동전의 양면, 한쪽 면만 아니라 양면을 다 아우르는 그런 교육 철학과 교육 방향,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이 바로 보수 집단이고, 그렇게 해나가는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이에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제가 여기서 진보를 고르겠습니까? 보수를 고르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면요, 진보를 고르는 분이 아마 10명이면 7, 8은 될 겁니다. 보수는 두서너 분밖에 안 돼요. 근데 반대로요, 좌파가 오르냐, 좌파를 고를 것이냐, 우파를 고를 것이냐, 그러면요, 반대가 됩니다, 이제. 우파가 7, 8명, 좌파는 두서너 명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좌파는 프랑스 혁명 당시 거기서 나온 건데, 이렇게 좌석, 국회의원들 좌석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앉은 사람 우파, 좌측에 앉은 사람 좌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교육감들을 볼 때요, 좌파 교육감, 우파 교육감, 이렇게 나눈다 할 때, 왜 좌파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진보 교육감을 왜 네가 좌파 교육감을 너희들은 부르냐, 이렇게 하시라고 모르는데, 좌파 교육감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것은 제 자신이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뭘 보고 느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 있습니다는, 지금 경기 아닙니다. 광주, 전북, 그다음에 강원, 세종인가요? 이 교육감들이 만든 역사 보조교재 이야기 들으셨죠?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2권 다요. 중학교급, 고등학교급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요, 지금 현재 이 진보 교육감이라 하는 정교조 출신 교육감들은 좌파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좌파입니다. 좌파 교육감입니다. 그분들은요, 우리의 역사를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제가 이것저것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친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분들, 그러니까 교육감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교조 선생님들도 이념, 편향된 이념 교육을 얘들한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요. 그 내용들은 얘기를 저는 여기서 안 해드려도 아마 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방송은요, 언론 또는 특히 TV 방송 전혀 이런 걸 하질 않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진보 교육감들은 한 바퀴로 굴러가는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뭘 하느냐, 이념교육을, 편향된 이념교육, 친북 이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 교육감들은 한쪽 바퀴하고 이쪽 바퀴, 좌우 바퀴를 다 아우르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 우파 교육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좌파냐 우파가 중요한 것도 솔직히 아닙니다. 정치는 야당과 여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맞잖아요. 야당이 있음으로써 여당을 견제하기 때문에요. 근데 교육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가지고 보수가 진보를 뭐 견제한다, 진보가 보수를 견제한다, 우파 좌파가 있다. 교육에는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에는 이거 사라져야 됩니다. 뭐 정교조, 어디 뭐 교총 이런 거 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교육이 이렇게 양분될 수가 있습니까? 교육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폐가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에 작년 재작년이죠. 탄핵 한 그런 무렵에 국사 역사 교과서, 국정 역사 교과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이럴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지요. 국사 역사 교과서를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또 정교조 쪽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다릅니다. 저는 그걸 읽어봤어요. 다 봤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몰아붙이니까 모든 국민들은 그거 뭐 안 되겠다. 뭐 다양성도 없고, 오히려 더 이것이 편향적이다. 이념 편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행정명령을 없애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 또 이 교과서가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 상당히 또 논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바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들도 좀 준법 정신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법을 지키지 않고 교육감이 학교장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9시 등교 갖고 상당히 시끄럽죠. 9시 등교.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육감한테 있습니까? 학교장한테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그 엄연히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법 32조 그 속에 들어보면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방과 후 교육활동, 또 방학 중 교육활동, 방과 후에 뭐 9시까지 해라, 10시까지 해라, 교육감이 다 명령하잖아요. 이거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거요? 학교장 권한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남 학생 인권조례도 보니까 제 50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0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학칙과 그 외 제 규정을 지금 만들어라 그랬어요. 제 규정을 만들어라. 학칙을 만들어라 그래요. 누가? 교육감의 명령이에요. 누구한테? 교장한테. 교장한테 교육감이 명령할 거 아니죠. 이미 법에서 학교장이 만들어 돼 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죠. 학칙이. 과거에는 학칙을 만들어가지고 교칙을 만들어갖고 교육감 승인을 얻었어요. 이제 교육감 승인 없어졌어요. 교장이 만들면 됩니다. 근데 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갖고 인권조례 내용을 갖다가 학칙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육감들 지금 정교조 이 좌파 교육감들 여러분들 조금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국사역사 교과서도 국정 교과서도 못하게 뭡니까? 그 공문까지 또 내렸다고 얘기 들었어요. 교육감이 학교에다가. 그럴 수 있습니까? 교과서 선택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학부모한테 있고 학교장한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너머지 조금 약간 빗나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치가 잘못되면요, 정권 바꾸면 돼요. 경제가 잘못되면 경제 정책 바꾸면 됩니다. 지금 정치요, 잘못된다 하면은 다음에 정권 바꾸면 돼요. 우리가 투표로 바꿔보면 됩니다. 지금 경제정책이요, 조금 소득 주도 정책 어쩌고 막 합니다. 지금 복잡해요. 잘못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바꾸면 돼요. 근데 교육은요, 쉽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하면 시행착오가 없도록 교육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혁신이 없다는 겁니다. 혁명도 없습니다. 교육에는. 혁신 없어요. 점진적인 변화만이 오직 교육에는 있을 수뿐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가리지 말고 앞으로는 또는 우파냐 좌파냐도 실은 안 가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통합되었을 때 우리 교육은 발전해요. 근데 현재까지 이러고 나간다 하면 앞으로는 진보와 보수로 나누지 말고 이제는 좌파와 우파로 나눠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